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하수입니다. 우리 12강 이제 고전문학 들어가도록 할게요. 80페이지부터 우리 교재 91쪽까지죠. 고전문학 이론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암기된 지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날 수 있는 그렇던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92쪽입니다. 용서와 며느리 바위 직접적으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품 정리된 표 좀 볼까요? 구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을 구비문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며느리 바위는 고연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한 것을 체력한 거예요. 그래서 구어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화의 종류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용서와 며느리 바위는 전설이죠. 민담이 흥미 위주라고 하면 이 흥미 위주의 민담의 증거가 삽입이 되면 전설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신성성이 부여가 되면 이게 바로 신화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성격, 배경, 문체, 제재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주제 장제첨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권선징악이고요. 그리고 며느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 이상세계와 인간적 용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현계성. 그래서 돌아봤지 않습니까? 돌아봐서 화석이 되었죠. 그리고 작품 전체로 봤을 때는 인색한 부자의 악행과 금기를 여긴 며느리에 대한 징벌. 그래서 인과응보로 되어 있다는 것. 주제의식, 등장인물의 상징성, 도승은 초월적 존재와 심판자이죠. 그래서 장제첨지를 심판하러 오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불타산으로 도망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며느리 지상적 존재이고요. 선인이고요. 그리고 장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상적 존재이지만 악의 주체죠. 선의 주체, 악의 주체. 화자가 청자에게 구설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현지 시제의 구어침자. 그렇기 때문에 말투, 경기도 방언이 사용됐고요. 현장감, 사실감, 그리고 생동감이 부여되어 있다.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 용서와 며느리 바위에서 며느리가 불타산으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석으로 굳어버리죠. 비극적 결말이요. 교훈성, 내용 조직 방법. 여러분 이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과적 조직 방법, 그리고 중간에는 시간적 조직 방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과적 조직 방법.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또는 금기를 어기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시간적 조직 방법은 뭐냐면요. 이 글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전개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는 인과적 그리고 시간적 조직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증거물은 용소 그리고 며느리 바위라는 거. 관련 이야기 장자못 전설, 소돔과 고모라, 옹호십전, 학승 모티브. 학승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승이란 건 뭐냐면요. 승려를 중을 학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할게요. 전설의 특징, 전설의 갈래의 특징. 여러분 전설이라고 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거 뭐죠? 증거죠, 증거. 그래서 구체적인 증명이 제시됐고요. 진실성, 사실성,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증거가 제시되어 그리고 굽이 전승된다라는 거. 문체상의 특징은 생생한 구어체, 체록했다고 했죠. 두 번째, 동일어구의 반복, 마찬가지로 체록했기 때문에 군소리 사용, 마찬가지로 체록하였기 때문에 방언의 사용이 두드러지고요. 발화의 현장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모두 여러분들 어떤 이 구비문학 그리고 체록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소, 전설의 구체적인 증거물이죠. 사실성과 그리고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 장현읍에서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여러분들 용소라는 배경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소재를 통해서. 인지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인지라는 거 최연이죠. 군소리. 체록했기 때문에 등장하는 군소리들이에요.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구체적이지 않은 시간적 배경 설화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장제첨지에 대한 평가. 여러분 장제첨지 누굽니까? 악의 주체죠.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어적 표현, 장제첨지의 인색함을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 있고요. 그리고 비유적 표현, 장제첨지 욕심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제첨지를 깍쟁이, 유명한 영감, 그리고 돼지돼지. 네, 깍쟁이, 돼지돼지 그 장제첨지의 부정적인 속성을 냉소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명한 영감이라는 건 반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색한 영감인데.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장제첨지, 장제라는 이름, 덕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 세상 일에 익숙한 어른을 말하고요.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그래서 장제 또는 장자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장자가 맞는 말인데요. 이게 방언적 형태로 장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앞강의 그 초반 강의에서 모음동화, 이 모음 역행동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뒤에 있는 모음이 앞으로 이 모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장자, 장제. 요거예요. 자, 용수에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네. 세속적, 본능적, 물질적 욕망이 표상이 되는 공간. 깍쟁이, 유망한 영감, 돼지돼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러한 표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 그리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장제첨지, 인물의 특성, 세속적, 물질적 욕망의 표상, 도승. 아까 우리 여러분들 정리된 표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장제첨지를 에게 벌어주기 위한 어떤 초월적 존재 그리고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어로도 장체 주지 않고 인색한 행위,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탐욕. 중들이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 인색함과 탐욕의 구체적인 행위 두 번째 드러나 있고요.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여러분들 이 영감도 마찬가지로 영감 플러스 이 모음이죠. 아, 에. 이 모음, 역행동화, 방언적 형태, 장자, 장제 똑같은 거예요.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부처를 모시는 절이 많은 산이라는 뜻이겠죠.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도승이 초자연적인 인물, 초월적 인물, 네, 심판자 역할,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우정인지 일부러 그랬는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해달라고 영감이 뛰어나오면설랑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 바랑에다 쇠똥을 여었단 말이야. 네, 학승 모티프가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자의 약행을 통해서 앞으로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느리 나오네요. 여러분들 장제첨지가 악의 표상, 악의 주체라고 하면 며느리는 뭐예요? 선의 표상, 선의 주체가 되겠죠. 선한 인물형이고요. 초월적 질서와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러니까 초월적 질서와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건 뭐냐면요. 불타산을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가요. 초월적 질서? 그럼 어때요? 집을 되돌아보죠.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 모습이 인물형이고요. 그리고 그의 선행, 도승이 며느리에게 징벌을 피하는 방도를 알려주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던 선악의 대비적 요소로서 쌀, 그리고 장제첨지가 주었던, 바랑에 넣어줬던 쇠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거.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낯색도, 네, 쇠똥을 맞고서도 변하지 않고 아주 그 이인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저 나무아미 타불만 모르다가 인물의 비범함, 우물가에서 그 장제첨지 며느리가 이제 쌀을 갖고 씻고 있다가 보고서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쌀 씻던 그 쌀을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퍼섭나 그 바랑에다가 넣어줬단 말이야. 네, 며느리의 선행이 드러나는 부분이군요. 다음 화면, 인물의 특성, 도승, 초월적 존재, 심판자의 역할이고요. 며느리, 말씀드렸듯이 초월적 질서와 그리고 세속적 욕망 사이에 갈등하는 인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해드리고요. 그래서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서 빨리 도망가. 집, 세속적 욕망의 공간. 그리고 불타사는 뭐예요? 초월적 공간. 그래서 세속적 욕망의 공간과 초월적 공간의 어떤 그 대칭, 어떤 장소의 의미의 대칭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 중이 무엇을 시켰냐면, 네, 부분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단조음을 극복하고 흥미성을 보유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앞부분 벼락을 맞게 되죠. 그리고 장제첨지에 대한 징벌이고요. 권성징악 응보, 인가응보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화석이 되죠.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금기를 어긴 거에 대한 대가적 화석 모티프가 드러난다라는 거. 인과 응보. 금기가 나오겠네요. 당신 가다가다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금기. 여러분 금기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깨지라고 있는 겁니까? 원래 지키라고 있는 건데 문학에서의 금기는요. 100%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왜? 금기가 깨지지 않으면 작품의 사건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문학에서의 금기는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벼락 치는 소리. 네. 그리고 화석이 되었다. 이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전설의 구체적 증거물 바위 그리고 그 연못이 되었다는 거. 네, 바위 연못. 사실성, 신빙성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서와 며느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명사의 제막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생사길은 이에 이샴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단 이르고 가나니까 오늘 가설 이른 바람에 이에 뛰어 들어들 립각 하단 가지라 나고 가는 곳 못아 오르는디요 아야 미타 차례 맛볼래 도닦아 기들이구다 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누이가 죽었죠? 화면 보도록 할게요. 사별이군요. 삶과 죽음의 길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린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네요.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가. 여러분 여기 큰 따옴표를 치면 이거 누구 말입니까? 화자의 말입니까? 아니면 누이의 말입니까? 누이의 말이겠죠? 가난이 있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러분들 이른 바람에 낙엽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낙엽은 뭐가 돼요? 죽은 누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른 바람 여러분들 낙엽은 늦가을 바람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른 바람에 떨어졌대요. 누이가 어떻게 죽었다? 일찍 죽었다. 누이의 요절 한 가지에 나와 내가 태어나서 가는 곳을 모르는 거야. 한 가지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부모가 되는 것이겠죠. 아, 미타찰에 만날 나를 도닦아 기다릴 것이다. 미타찰, 네, 불교의 극락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회의 공간이네요. 요 정도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품 정리된 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갈래 19체향가의 어떤 이 형식적인 특징 중에서요. 99 그리고 19에 낙구가 존재하면 시상이 집약되어 있다는 거. 바로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표현상 특징, 시상 전개상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된 표현 기교와 정제되고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거. 자연물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고 문학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거. 불교적인 사생관, 내세관, 윤회사상 등이 배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미타철 말하는 것이죠. 정제된 형식, 기서결의 3단 구성과 낙구의 감탄사 등. 그리고 고도의 상징성, 가을 이른 바람, 네, 누이의 요절을 말하는 것이죠. 떨어질 립, 죽은 누이, 한 가지, 한 부모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이고요, 불교적이고요. 이런 특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성상 특징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표현상 특징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의 짜임 간단하게 확인하고 다음 작품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부분 그리고 서부분 결부분입니다. 1구부터 4구까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5에서 8구까지 혈육 간의 이별로 인한 삶의 고뇌와 인생무사, 누이의 죽음이 주는 심리적 충격과 이에 대한 비통함과 그리고 안타까움. 9구, 19 낙구죠. 결부분 슬픔의 종교적 극복 승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삶의 허무 극복. 미타찰. 다음 찬기판가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침에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이 아닌가. 새파란 냇가에 여러분들 이 찬기파랑가는요 양주동님의 선생님의 해독과 김한진 선생님의 해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부터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김한진 해독은 독백 형식으로 되어 있고 화자, 양주동 해독은요 달과 화자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시는 우리 교재는요 양주동 해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새파란 냇가에까지 화자의 물음이에요. 그러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달의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기파랑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로부터 냇가의 조약돌에 낭이 기파랑이 지니신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까지가 달의 대답이에요. 아의 잣나무 가지가 높아 서리조차도 늙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자와 달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재의 상징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난 달,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파란 냇가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냇가의 조약돌 마찬가지고요. 잣나무 가지 높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네 시어들 상징성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제망매가에서도 미타 차례 맛볼래가 도닦아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해서 낙구에 감탄사 있었죠? 마찬가지로 19채양가 감탄사 있죠? 여러분들 서리도 눕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서린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외적인 시련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잣나무 가지와 서리 서로 대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볼게요.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였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월명사의 제망매가와 유사하죠. 두 번째, 대상의 특성을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들 자연물 뭐 있습니까? 달, 그리고 냇가, 조약돌, 잣나무 가지 이런 것들. 다음 작품에 나타나는 미적 범주는 숭곰이라는 거, 존귀하고 고고한 높은 대상, 기파랑이 인품, 이런 숭배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김한진 해독과 그리고 양주동 해독, 우리는 여러분 양주동 해독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우리 시어의 상징적 이미지 볼까요? 아까 설명을 하긴 했지만 달, 광명과 염원 그리고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이고요. 기파랑이 고결한 모습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자와 문답하고 있는 시적 대상이기도 하죠.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 맑고 깨끗한 성품 냇가를 말하는 것이죠. 조약돌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 잣나무 가지 기파랑이 고고한 절개 이것과 이런 긍정성과 대조되는 눈이라는 부정적 속성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다는 거. 문학성이 뛰어나서 제망매가 함께 향가의 백미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우리 제망매가 월명사의 제망매가와의 이런 공통점과 더불어서 차이점을 하나만 좀 더 설명하자고 하면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여러분들 우리 보아서 아시겠지만 미타차를 만든다고 하고 있죠.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 있는데 반하여 충남사의 찬기파랑과는 어때요?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 있지 않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자인 1구부터 5구까지 달과 같은 고결한 기파랑의 모습,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기파랑의 고결한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장르 넘어가서 고려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에 여러분들 우리 형식적 특징만 좀 보고요. 그 다음 작품으로 바로 갈게요. 332조의 음수율, 3원보의 음부율이 두드러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원보의 음부율 요게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 이따가 청산별곡 가시리가 서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의 연으로 구성된 작품도 있다.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후렴구는 주로 악기 소리를 흉내낸 것으로 삶의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당시 사람들의 낙천적인 성격. 그래서 악기 소리 같은 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시리 위증질과 대평성대, 증질과 악기의 의성어래요. 그리고 동동 같은 경우 아의 동동다리, 북소리의 의성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승양상 문학사적 의의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요. 청산별곡 작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청산별곡 작품에서 아까 332조 3음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음보인 까닭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 청산별곡의 어떤 그 운율상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그래서 AABA 구조.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음보가 아니에요. 332조의 사음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운율은 이런 식으로 음악성을 가지고 있지만 요렇게 여러분들 나눠진 거예요. 살얼이랐다 332조의 사음보.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른 거예요. 사음보 아닙니다. 시조가 사음보예요. 고려가요에 조금 전에 여러분 나왔었던 형식적인 특징 뭐 들어있죠? 후렴구가 있죠. 그래서 낙천적인 고려인들의 생활 모습, 사상이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 청산별곡 여러분들 우리 미리 복습해 오셔서 다들 내용 아시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슬픔, 시름을 잊기 위해서 청산과 바다로 현실 도피하려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화자는 현재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얄리얄리랄성 얄라리얄라. 기쁜 어떤 그 경쾌한 어조의 후렴구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바로 늘 슬픔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를 극복하려는 고려인들의 낙천적인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살얼이 살았, 청산에 살았다. 여러분들 청산 뭡니까? 동경의 공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6년을 볼까요? 살얼이 살았다, 발얼이 살았다. 여러분들 만약에 5년과 6년을 이렇게 바꾸면 청산과 바다의 대칭적 구조로 되어 있죠. 이상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루랑 다래를 먹고 남아자기 구조개를 먹고 소박한 음식 의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울어라 새요 자군이로 울어세요. 여러분들 누가 슬픕니까? 화자가 슬프죠. 근데 누가 울어줘요? 새가 울어주죠. 따로 새는 뭡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너보다 근심 걱정 많은 나도 우니까 내가 내 대신 울어주는구나 새야.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여러분들 새가 이상향을 향해 가다가 어디를 본다? 물 아래를 본대요. 여러분들 용서 며느리바에서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자, 그럼 물 아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속새가 되겠죠. 속새.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여러분들 어딜 가요? 사실 청산과 바다를 가죠. 누가 갑니까? 화자가 가죠. 근데 새가 간다고 했죠. 감정이입의 대상, 화자의 분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익 묻은 장글, 이끼 묻은 쟁기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하는데 이 익 묻은 장글의 해석에 따라서 화자가 달라지죠. 익 묻은 장글을 만약에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하면 화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농민, 삶에 터전 일은. 녹슨 병기라고 해석하면 변방의 병사, 녹슨 은장도로 해석하면 실현당한 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지낼 것인가?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화자는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고통스럽죠. 즐겁지 않죠. 근데 낮이라고 해서 조금 더 즐겁겠습니까? 아니죠. 낮도 근심 걱정 많고 밤도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낮보다 밤이 더 근심 걱정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밤도 부정적인 시간적 배경이고요. 마찬가지로 낮도 긍정성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시간적 배경이에요.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맞아서 온다. 여러분들 이 돌에 맞아서 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는 거죠. 그럼 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화자를 괴롭히는, 화자를 슬프게 하는 외적인 시련이 되는 것이죠. 요거. 자, 남아자기 구족이랑 먹고 바다에 살겠다. 대칭구조.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가다가 듣는다.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가요? 바다와 청산을 향해서 가죠. 바다와 청산 여러분 어떤 공간입니까? 속세와 단절된 공간. 외딴부엌이라고 여러분 직역할 수 있는데요. 속세와 단절된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켜는 것을 듣는다. 여러분 시적하자는 지금 삶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냐면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것을 듣기를 바란대요. 이루어질 수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현실적 고통이 너무 심하고 아프기 때문에 이러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바라는 것이에요. 알아두시고요. 가다가 배부른 독에 독한 술을 빚는다. 왜? 마시려고요? 조롱박꽃같이 활짝 핀 누룩이 강렬해서 매와 잡사하니 나를 붙잡으니까 누룩을 가지고서 독한 술을 담는데요. 술이 나를 붙잡는데요. 자, 붙잡으니 내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독한 술을 먹고 시름 근심 걱정을 잊으려는 고려인들의 낙천적인 태도 드러나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군요. 첫 번째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흥경우 후렴구의 내용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고려인들의 낙천적 사상. 두 번째, 술을 마시고 근심 걱정을 잊으려는 고려인들의 마찬가지로 낙천적 취약 사상을 알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정리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ABA 구조, 후렴구 동안 음악적 효과,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AABA 구조, 사음보 아니라고 했던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32조 사음보예요. 얄리얄리얄랑 성양, 얄라리얄라, 유음과 비음. 기억나시죠? 문법 할 때 유음 뭐죠? 니을, 비음은 이응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슬픈 현실과 흥겨운 후렴구를 통해서 반어적이고 역설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 감정이입의 대상, 여러분 감정이입의 대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새에 있었죠? 자고 일어나서 우는 새. 여러분 3년의 새는 뭐죠?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속세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청산과 바다를 찾아가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했죠? 자, 다음 332조 상음보로 된 분절체 아까 설명했고요. 대칭적 2단 구성. 여러분 대칭적 2단 구성 뭡니까? 5형과 6열 내용을 구조를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뭐예요? 청산과 바다의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작품 구조도 청산과 바다의 대칭 구조. 화자, 감정이입의 대상, 그리고 분신 있었고요. 현실 높이, 고독비애, 그리고 미련, 낙천적 취락사상이 드러나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미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물 아래를 본다고 했죠? 아까 여러분 장제첨지, 용사 며느리를 봐서 며느리와 동일한. 그래서 속세를 바라본다라는 거. 물 아래 속세, 미련.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드러나는 거예요. 자, 다음. 청산과 바다의 대칭적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공간은 청산, 바다, 그리고 삶이 비애하고도 주요 소재, 새, 돌 주요 소재, 운명적 시련, 그리고 속세에 대한 미련, 새, 그리고 분신, 사슴, 삶의 정일박함과 기적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운명적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밤 나오고, 그리고 이거보다 고통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운 시간, 낮 나오고요. 술로 인한 고뇌의 낙천적 해소, 낙천적 취락사상 말씀 주셨어요. 화자에 따른 청산별곡의 주제의식과 인물든 장글에서 여러분 이거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요 내용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산별곡은 유독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한 까닭은 뭐냐면요.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예,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별곡에서 2등감을 형성하는 요소. 여러분들 우리 문학 또는 국어 교과서에 주로 학습 활동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전부 다 설명했던 거. AABA 구조와 그리고 332조 3음보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산별곡에서 후렴구의 기능, 유음과 비음의 반복 구조, 그래서 반어적 성격, 그리고 낙천적 성격.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려가요의 두 번째 작품 가시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시리도 마찬가지로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인 332조 3음보의
음수율, 음보율과 그리고 전부 다 후렴구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십니까? 떠나십니까? 네, 첫 번째 구조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파악했어요.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시적 상황은 무엇이다? 대상이 부재, 이별이라는 거.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네, AABA 구조, 332조, 3음보로 되어 있다는 거. 그쵸? 나는 어찌 살라고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버리고 당신 왜 갑니까? 이 뜻이죠? 뭐 어떤 정서가 드러나요? 님을 지금 나를 왜 버립니까? 원망하는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여러분들 이 가시리의 이연에서 드러나는 원망의 정서 나오니 추가로 하나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이별의 상황 속에서 원망의 정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 또 뭐 있죠? 경기아리랑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신이도 못 가 발병난다. 이런 것들 붙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게 생각해서 돌아오지 않으실까 두려워서 당신을 보냅니다. 서로님 보내놓나니 나는 가시난다. 도쇼쇼쇼. 가시자마자 바로 돌아오세요. 두 가지 할 수 있군요. 자, 보냅니다. 네, 체념의 정서 드러나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돌아오세요. 만남에 대한 간절한 바람까지도 드러나 있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실이 정리된 표정 보도록 할게요. 원망, 그리고 체념, 소망. 자, 여러분들 우리 정서 원망, 그리고 체념, 소망. 이해하셨죠? 다음, 네,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법을 사용해서 가실이 있고 계속 반복하죠.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구비전성 시대에다가 조선시대에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고려가요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글 창제 이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이제 악장으로 편입되면서 작품이 문자로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안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원망에서 원망고조, 그리고 감정의 절제와 체념, 그리고 재회의 소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짜임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번 강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관동별곡까지 하고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관동별곡은요, 작품 우리 특징 좀 먼저 보고 작품 감상하도록 할게요. 송강정철의 작품이고요. 여러분 관동지방 기행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수필 산정무안에서 기억나시죠? 무엇으로 되어 있다? 추모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서 기행, 공간의 이동, 그리고 뭐? 시간의 흐름. 여러분 송강정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대부죠. 유배지에 유배되어 있다가 임금의 배명을 받고 그리고 관동지방으로 관찰사 보임 가는 여정을 기술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가사작품 운문적 형식 시조의 각 장을 길게 늘여놓은 형태의 장가, 즉 다시 말하면 운문적 특징과 그리고 기행문적 요소, 가 들어있어요. 여정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감상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운문적 형식과 그리고 산문적 서사 내용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갈래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화자, 작가, 사대부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지정,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 그리고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려는 관찰서로서의 선정의 포부 등등 다양한 정서들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여러분들 그 본 교재 공부하셔서 다들 공부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3, 4조 사음보의 율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꾸법, 생략법, 적절한 감탄사를 사용했다. 여러분 대꾸법이라는 거는 제가 지지난 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두세 강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하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대칭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대꾸법이라고 했죠? 작가의 정서 변화 갈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서의 변화 있다고 본문명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부임 절차를 생략하고 비약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전개하였다. 변명의 기쁨을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본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연대 그리고 출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서사, 본사의 내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사2 그리고 결사의 내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강호의 병이 입어 등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대시니 셔문이야 가득 망극하다. 연춤은 들이다나 경호의 남문 바라보며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셨다. 평구형 말을 가라 흑시로 돌아더니 샴강 어dim의 티약이 여기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설명에서 속도감 있는 전개 과감한 생략 드러나 있다고 했죠.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강호의 병이 입어 등림에 누웠더니, 여러분들 화자가 지금 전남 창평에서 유배되어 있었던 사실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유배지 임금님께 관동 관찰사의 방면을, 즉 배명을 받고 임금님을 만나러 가서 한양 경복궁의 연춤은 경복궁 서문이에요. 가서 경혜남문 광화문이죠. 그러니까 임금님께 하직 인사하고 물러서고 평구역, 흑수, 섬진강, 치악까지 갔대요. 와, 전남에서 한양으로 치악으로 압축적으로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록 망극하다, 배명, 즉 관찰사의 명을 받은 기쁨이 드러나고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강호의 병이 입어, 강이라고 하면 여러분 강과 호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이라고 의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성벽,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와 어울리는 고사성어 연하고질 천석고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연군지정, 우국지정, 인생무상, 맥수지탄, 선정포부.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볼게요. 소양강을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여러분 참고로 지금 노란 글씨 있죠? 이것을 전부 다 여정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앞에 화면 있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여정이에요. 보죠. 여러분들 소양강에 흘러내린 물이 흘러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죠?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한강에 누가 있어요? 임금님 계시죠? 무슨 정서? 연군지정.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야 임금님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가 나라 걱정에 흰머리가 새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는 겁니까? 나라 걱정이죠. 우국지정. 동짓밤을 세워서 북간정에 오르니 삼각산. 여러분 삼각산이 어디입니까?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산을 이 남쪽에서 바라보면 뿔이 3개가 되어 있는 모습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삼각산 여러분 바로 밑에 경복궁 임금 계시죠? 임금을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정서? 연군지정. 궁왕대궐터의 오작이 지지개니 궁예가 다스리던 대궐터가 흥성했었는데 쇠락해버렸구나. 까마귀 까치만 지적일 뿐이다. 나라가 마음을 한탄하네요. 맥수지탄. 천고흥망을 나라가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회양리의 이름이 마초와 같을시고, 여러분 중국의 회양지방이라고 있는데요. 급장유라는 관리가 다스렸는데 선정을 펼쳤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이 회양지방도 중국의 급장유가 다스렸다라는 선정을 했다는 회양지방과 이름이 같으니 내가 다스리는 이 회양도 어떻게 선정할 것이다. 선정에 대한 포부네요. 급장유 풍채를 고추하니 불개이고. 자, 연군지정, 우국지정, 인생무상, 맥수지탄, 선정의 포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간동별고 재심은 간단하게 봤습니다. 고전문학 우리 첫 번째 강의였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고전문학 작품들, 나머지 작품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